예. 지금 3건이 부결됐는데 지난해 12월에 한 건이 부결됐어요. 3건이 가결됐고 한 건이 부결됐는데 그게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바로 이번에 이제 그 체포 동의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막기 위한 사전 예행 연습 같은 것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것이 무슨 헌법적 권리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인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선거 과정에서 대선 공약으로 언급을 하셨을 정도로 이거 체포 동의안은 100% 동의할 뿐 아니라 내가 먼저 주장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 당사자의 문제가 되니까 그걸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체포 동의안은 앞으로도 이 건이 아닌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라도 이 체포동의안은 사라져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뭐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가진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든가 하는 것들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투표가 끝나면 이제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는 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강력하게 그 표 단속을 했고 더구나 이제 지지자들까지 동원해서 거의 위협, 협박에 가까운 그런 언사들이 난무했었기 때문에 또 전략적으로 볼 때도 비명계의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이것을 가결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은 도와줄 테니 되고 난 다음에는 당신이 스스로 명예롭게 결정을 해라라는 게 이제 서른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비명계들의 요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근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역학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부결이 된다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87년 이후에 소위 말하는 86세대가 마지막 귀결점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부결이란 말이냐라는 그런 탄식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의원들의 투표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사실상 개표가 시작이 됐고요. 개표를 하게 되면 아까 2장씩 투표하는 거 보셨죠? 하나는 명패함이라고 해서 자, 지금 현재 출석한 의원이 몇 명이고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 투표를 정확하게 했느냐. 그리고 나중에 찬반 투표용지까지 또 확인을 해서 그 투표한 개수가 똑같이 맞느냐.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찬반 투표, 찬성은 몇 표, 반대는 몇 표 이렇게 개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아마도 양당의 개표위원으로 지정된 국회의원들이 지금 개표 결과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국회에 일하는 분들이 이제 개표함을 열고서 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국무위원석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혼자 앉아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어쨌든 간에 검찰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법원의 영장심사에 가서 영장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게 다른 형사사건의 피의자들과 똑같은 특권이 없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자세하게 한동훈 장관이 속사포처럼 읽어서 15분에 끝났지. 명패수는 297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자, 이제 투표함을 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읽었으면 20분이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한동훈 장관 법무부 검찰로서도 이번에 국회의석 분포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국회의석 분포를 한번 보고 나시면 최종적으로 개표 결과와 한번 여러분께서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석 분포 예상되는 겁니다. 예상입니다. 예상. 자,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 반대하겠다. 그리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7명이고 기본소속당의 용해인 의원까지 합치면 177명이지 않겠느냐. 반대표가. 찬성표는 국민의힘 그리고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한 정의당,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까지 합치면 122표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299명이 다 투표에 참석을 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28표의 반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탈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 근데 이게 숫자가요 299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이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297명으로. 네, 이상직 의원하고 정찬민 의원이 지금 이제 수감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표결을 참여하지 못한 거고요. 그래서 297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건 115명인데 이제 예. 114명이 된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이탈표는 28명이 맞긴 맞는 뭐 것 같네요. 그러겠죠. 예, 양쪽에서 한 맞습니다. 명씩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거고. 예. 저희는 박진 예를 들면 외교부 장관 그리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 다 오늘 온 거.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모두 이럴 때는 이제 출석해서 국회의석 본회의장에 자기 의석에 앉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국회의원이면서 장관인데.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는 건 아니죠. 예, 오늘은 국회의원으로서 네, 투표를 했을 겁니다. 예. 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297명이 투표했다. 아까 조금 전에 그런 발표가 나왔던 것 같고요. 김진표 의장의.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명패함에서 297표 찬반 투표함도 열어봤더니 297표가 맞습니다는 얘기가 한 번 더 발표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가 확인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왜냐하면 그 표가 확인이 되는 순간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지도부를 향해서 이 손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할 때 그렇게 많이 했었죠. 아직까지 저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찬반 표가 집계가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무소속의 민영배 의원이죠. 예, 민영배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오랫동안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디로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한 것 같고요. 바로 저기 국회 본회의장 앞에 예. 휴게실이라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예. 이제 표결할 때 하면 잠시 가가지고 이제 뭐 통화도 하고 볼 일들 보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서간 상황에서 지금 아마 민영배 의원이 와서 당대표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자,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헌정사상 최초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지 현재 이제 관심은 저 개표함에서 열어지는 표수가 찬성은 몇 표고 반대는 몇 표인지 그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고요. 이 김진표 의장에게 또 하나의 쪽지가 전달됐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투표수도 29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처음에 연 것은 명패수. 오늘 투표에 참여한 총 재석 의원이 297명. 그리고 투표 용지를 확인해 봤더니 역시 297표가 맞다. 자, 그래서 이제 찬반 표수는 잠시 뒤에 집계가 끝나는 대로 김진표 의장에게 쪽지가 전달되고요. 김진표 의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민수 대변인 한 몇 표 예상하세요? 조금 있으면 발표될 건데 상당히 위험 부담이 따르는데요. 이탈표에 대한 이야기가 뭐 이런저런 전망들 추측들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우리 민주당 의원 수가 169명이죠. 예.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탈표가 전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거의 이견 없이 이번 영장 청구는 좀 부당하다 이런 데 의견들이 의총 결과 당론을 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부결시키는 게 맞다는 데 공감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지금 가결 부결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과연 정말 검찰이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검찰권이 행사되고 있는지 이거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본다면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 부분이 뭐 국민의힘원들이 많이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선 검찰의 무도한 수사를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회의원들 모두가 헌법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신대로 가결과 부결 입장을 낼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나고 나면은 한동훈 장관은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요. 기자들에게 오늘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면서는 미리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체포동의안 취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들어갈 때는 제가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표결 결과가 끝나고 나오고 난 다음에는 아마 기자들 앞에서 법무부, 검찰의 생각을 한동훈 장관이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도 기자들이 표결 결과 부결이면 부결대로 가결이면 가결대로 이재명 대표의 또 생각을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마찬가지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도 많은 기자들이 또 관련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민영배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정청래 최고위원 원래 자리의 주인이 돌아왔네요. 예, 민영배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자, 이제 거의 개표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저 개표 결과를 적은 쪽지가 김진표 의장에게 전달이 되고 나면 김진표 의장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를 바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표결 결과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의정사의 또 하나의 기록으로 분명하게 남게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최초고 체포동의안 표결도 최초고. 자, 이제 개표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의장석에 앉아서 개표 결과가 전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우려하는 건 예. 말이죠.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쏠려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지금 혐의를 받고 계신 게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이제 국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또 장애 집회도 하고 삭발식도 하고 그러면서 국회는 마비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그냥 아예 본인께서 정말로 그래서 아마 그 야권의 원로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대승적 자세를 보여라. 권노갑 고문이 그랬다는 거죠? 네, 권노갑 고문도 그러셨고 유인태 뭐 전 국회 사무총장께서도 그러셨지만 본인의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그 부분을 소명을 하고 그 판단을 받아라. 아니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사건이 올라올 때마다 저 장면을 국민들이 계속 보고 있어야 한다면 이건 또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입니까? 예. 쪼개기 영장을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계속 영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천기누설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이 결국은 이번 검찰 수사의 컨트롤 타워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검찰이 전 지금이라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수사를 계속 공정하게 한다면 이렇게 쪼개기 영장이라는 말이 벌써 대통령실에서 이번 영장을 청구하자마자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걸 검찰은 저는 정말 지금이라도 수사에만 집중해서 제대로 된 물증도 찾고 공정하게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정치를 하니까 이런 오해를 사고요. 그렇게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쪼개기 영장은 말이죠. 이거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영장이 들어가서 기각이 되면 그럼 나머지 영장은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영장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마치 무슨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서 검찰이 그 영장을 그렇게 조각조각 내서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상에 대한 왜곡이고요. 지금 요구하는 건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영장을 발부를 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고요. 네. 제대로 된 수사, 공정한 수사를 해서 모든 혐의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는 겁니다. 아니 수사를 안 받는다고 그리 욕을 해서 수사를 누구는 소환조사 요구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응하지도 않고. 하지만 계속 헌정사 처음이 여러 가지로 윤석열 정부 들어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제1야당 대표가 오라는 대로 족족한 수사 다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거 가지고 당당하지 못했다.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그대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또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그것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길게 밝혔다. 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당당하지 않은 모습입니까? 그 당당하지 않은 모습을 추궁하려면 이재명 대표 사지지 마시고요. 다른 분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계시니까 거기에 당당한 모습 이건 여야 정파를 떠나서 정치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공정성,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가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잠시만요. 지금 현장 상황 분위기를 보니까 기표용지 가운데 일부 아마도 이 기표한 것을 놓고서 이것을 유효표로 인정할 것이냐 무효표로 할 것이냐를 놓고서 개표위원들끼리 서로 지금 의견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벌써 개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죠. 한두 표라도 저런 표가 있으면은 개표위원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찬성인지 반대표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개표위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개표 결과 발표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영상을 봤을 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말이죠. 아마 곧 의원들끼리 저거는 충분히 합의가 아마 대부분 가능할 네. 겁니다. 그동안에 관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약간 찬반의 그 가운데 그 빈 공란에 정확하게 투표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약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겹쳐진다거나 또 어떤 가부라고 예, 가부를 써야 그렇죠. 되는데 예. 이상한 용어를 쓰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가 생깁니다. 가부가 아니고 다른 글자를 쓴다거나 뭐 이러면 뭐 또 찬반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예. 저는 예전에 인선 투표하는데 본인 이름 쓴 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장 원래 선거하면 양당에서 또 부의장 다 후보로 합의해서 미른 후보가 있는데 꼭 자기 이름 다른 사람이. 예, 다른 사람이 한 몇 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투표는 그렇다기보다는 대단히 정말 무게가 큰 투표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여야 의원들, 무소속 의원들도 아마도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투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지금도 지금 계속해서 개표위원들끼리 의견을 좀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처리 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원래 합의가 되는 순간 의원들이 그 몸짓이 저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가 딱 서게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쪽을 뒤를 돌면서 이제 그렇죠. 손짓을 하든가 이렇게 돼야 예. 되는데 꽤 오래 걸리네요. 저런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이게 아마 또 이런 것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찬반이 많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의외로 쉽게 그렇죠. 빨리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투표 결과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런데 오늘은 아마도 그런 부분보다는 오늘의 표결 결과 자체가 헌정사의 기록이 되고 기록이 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개표위원들끼리의 어떤 의견 교환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체포동의안 개표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바로 옆에 앉은 정청래 최고위원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표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의석 분포로 따지면은 뭐 부결되는 게 당연한데 저게 무기명 비밀 투표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다들 신중하게 의원들이 투표했을 거고 아마 저 지금 논란이 되는 표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네. 한두 표 정도 될 텐데 그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부표든 가표든 무효표든 뭐 거의 어느 쪽으로 분류하느냐 이걸 놓고 계속 이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개표위원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요. 바로 저 상황, 저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여기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 또 개표위원 중에 한 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을 듣고 나서 또 다른 개표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 개표 업무를 오랫동안 봐온 국회에서 일하는 사무총장의 또 의견을 경청하게 되겠고요. 통상 그 안에 최종적으로 이제 의사국장이 있으니까 예. 의견을 좀 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의견 개진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합의를 이루게 되면 곧 최종적으로 집계가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고 한다면 아까 명패함과 투표 수가 일치한다. 그러고 나서 한 3, 4분 안에는 원래 개표 결과가 발표가 됐어야 하는데 300장이 안 되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이 계시니까 뭐 가부 뭐 거기다 복잡하게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쫙 나누면은 금방 나올 수가 있는데 아마 약간 표기 자체가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러겠죠. 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오늘 표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 청구할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했고요.
청구하고 나면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국회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1야당 대표, 국회 다수당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났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최종 집계를 앞두고서 투표용지에 이 기재된 것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의 개표위원들끼리 계속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개표 발표가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개표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법안 처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바로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게 됩니까? 어떻게 사전에 그런 논의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법안이 한 100건이 넘게 나왔습니다. 어이구, 예. 지난번에 24일이었나요? 그 보고되는 날 법안이 한 47개인가 제 기억으로 올라가 있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 이제 진실화해위원 한 분이 이제 부결이 되는 바람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퇴장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법안 처리가 안 됐고요. 그것까지 그리고 오늘 처리되려면 법안까지 하면은 한 100건 정도 넘게 그러면 저 표결 끝나고 나머지 이제 안건들 상정돼 있는 안건들 처리를 하는데 또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도 지금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상당히 발표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끝나고 나면 그때까지의 상황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저희가 애쓰겠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의 지금 의견 상황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그 표결 결과 발표가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는 모두 마무리가 사실상 됐고요. 일부 투표용지에 현장 상황으로 추측해 보건대 일부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할 것이냐 무효표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서 지금 개표위원들끼리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개표 결과 발표가 임박해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여야 개표위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해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것만 끝나고 나면 개표 결과는 곧바로 발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중간 광고도 아직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상당히 지금 애매한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발표까지는 저희가 전해드리는 게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항상 예전에 어떤 스포츠 경기 중계나 이럴 때 보면은 정규 방송 관계로 중계 방송을 여기서 마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 체포동의안은 두 분께서 오늘 대단히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헌정사 우리 의정사의 기록으로 남고 앞으로 그것이 우리 의정사와 헌정사의 어떠한 교훈으로 남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무게가 대단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금 이 상황을 주시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부분만 곧 합의가 된다면 금방 끝날 텐데 말이죠. 계속해서 저게 보는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요. 그렇죠. 도대체 끝나고 뭐 때문에 저러는 거야? 뭐 이게 정말 궁금한데 쉽게 그냥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더니 시간이 걸리네요. 아마 계시는 의원들도 이번 체포동의안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쉽게 본인 의견을 접거나 뭐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상황에서 저도 이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금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저러다가 또 곧바로 딱 합의 보고 딱 돌아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 예상하고 거기에 따른 또 입장문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했습니까? 제가 듣기로 뭐 그런 건 없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신상 발언 5분 정도의 메시지를
내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밖에 본회의장 나올 때 많은 기자들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거기에 따른 입장을 대표에게 들으려고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즉석에서 대표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저도 뭐 쉽게 예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뭐 대표 후보들 지금 계속해서 경선 치르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당연히 오늘 표결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겠죠.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아마도 민주당의 주류로 평가받고 있는 586 세대, 처음에 386이라고 그렇죠. 불렀습니다. 이제는 586, 곧 있으면 686이죠. 686이 되겠죠. 아마 그 87년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이후에 우리 정치권의 전면에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된 586 세대들의 퇴진을 의미하는 투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의미를 부여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예. 말을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권모 변호사님이 그 자기 페이북에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이분이 이제 그 운동권 출신이시잖아요. 운동권 출신이시고 그쪽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586 친구들아,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80년대에 뛰었던 것의 결론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냐,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글을 쓰셨던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방탄국회가 열리고 장외투쟁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불체포 그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런 일련의 선상에서 본다면 그 권 변호사님의 말씀은, 친구들아, 우리가 80년대에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민주주의의 결과가 결국은 체포 동의안, 그 범죄 피의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이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야 개표위원들, 아이고 이제 또 국회법 그 문항까지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저 몇 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표를 놓고서 유효표로 할 것인지를 놓고 상당히 토론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 상황은 저희가 작은 화면으로 옆에 보여드리면서 이재명 대표의 신상 발언이 있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취지 설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개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다시 한번 들으시라고 보여드리면서 작은 화면으로 계속해서 저 개표 상황은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수많은 이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이 2023년에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발언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개표는 사실상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일부 투표용지의 유효, 무효 여부를 놓고 개표위원들 사이에, 검표위원들 사이에서의 토론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 토론이 끝나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자, 의석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국회 또 개표 규칙 또 오랜 관행이 저 건폐위원들 간에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전에는 개표 결과를 발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한 표의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개표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은 또 여야 의원들의 토론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 또다시 국회 사무처의 뭐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항집을 또 꺼내놓고 그 해당 조항을 의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또 의원들이 그 문항집 규정을 또 직접 허리를 숙여서 지켜보는 장면도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무효표로 처리할 것이냐 안 할 그렇죠. 것이냐 그걸 거 아닙니까? 예. 자냐 부냐 무효냐인데 저 표를 무효표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냐 그 규정이 뭐가 있느냐 국회법에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꾸 국회 수처부에서 보는 것이 아마 국회법 조항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전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아니라 다른 무기명 비밀 투표라고 한다면 가령 다른 공직 후보자에 대한 뭐 임명 동의안이라든가 이렇다고 한다면 저렇게 지연이 되면은 야 이게 찬반이 말이야 상당히 한두 표 차이로 지금 상당히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심각한 상황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민주당 의석이 다수 의석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건 부결시키겠다라고 공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이번에는 일치 단결해서 부결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부결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건폐위원들 사이에서의 저렇게 논쟁, 토론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개표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자,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개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 더욱더 궁금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현장 저 정도면은 쉽게 모두가 한꺼번에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국회법이나서도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다면 저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좀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여야 의원들 간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오늘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 수가 297명인 거 보면 아까 김종혁 비대위원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구속돼 있는 이상직 전창민 두 의원을 뺀 모든 의원들이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을 해서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여당에서는 2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인데 뭐 민주당 내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가결되기는 쉽지 않다. 부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자 개표 결과를 놓고 저게 투표용지가 저런 투표용지가 통상적으로 많지가 않은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많아야 뭐 한 두세 장 정도 한두 장일 텐데 저 문제를 놓고서 계속해서 지금 개표위원들끼리 상당히 오랜 시간 토론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게요. 예. 아니 지금껏 저게 벌써 5번째 아닙니까? 저 투표가? 그동안에 3명에 대해서는 가결을 했고 바로 전에 얼마 전에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투표를 해본 거란 말이에요. 뭐 형식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건데 왜 투표를 하시는 분이 도대체 뭐라고 써놨길래 저게 저렇게 논란이 되는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저거는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가 당연히 취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그러니까요. 됐죠. 김정일 비대위원이 편집국장인 시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것만 따로 저 그렇죠? 스토리를 하나 써라. 예. 아마 쓸 것 같은데요. 예.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리고 저 계신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밀을 지킬 수도 있는 근데 사안도 아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유효표, 무효표 지금 그 논쟁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만약에 찬반이 이미 우열이 분명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표든 두 표든 그것이 무효표로 처리되든 유효표로 처리되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위원들끼리 저렇게 오랜 시간 토론을 할까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 토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투표의 어떤 역사적, 정치적 무게 때문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존심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게 몇 명이 이탈을 했느냐가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사활을 건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탈표가 많다면 그렇게 다짐을 받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막 위협도 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면
그러면 정말로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 표 한 표의 숫자가 굉장히 그 신중하게 카운팅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 나온 그 개표 요원들, 개표하시는 참관하시는 그 의원들께서 뭐랄까, 그건 뭐 역설적으로 말하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면에서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상당히 치열하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는 일단 무효표인 것 같다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무효표 논란인 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근데 뭐 자꾸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밖에서 그런데 위협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지지층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좀 나왔습니다만은 한쪽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시키라고 또 항의 시위도 하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하는 걸 가지고 누구를 표단속을 하고 협박하는 거 없으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그거 아니란 말씀 드릴 테니까 그만 좀 하시죠. 아니, 그 당내에서 지지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그 전 비대위원 공동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5만 명이 지금 5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박지원을 출당시키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은 뭐 다른 의견 안 냅니까? 아니. 이준석 대표 쫓아내라고 의견 다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얘기 가지고 지도부가 개입을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말씀 듣는데요. 그래도 과도하게 너무 벌써 한 5차례 이런 얘기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아니, 당원들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지지하고 자기 응원하는 사람하고 이런 목소리 못 받아들이겠다고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권리당원도 돈 내잖아, 아니 권리 당비도 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 쫓아내자 내지 말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와서 제가 뭐 비판한 적 없습니다. 그 당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판을 이런 거 많이 가지고 하셨죠. 이런 거 가지고 위협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자, 잠시만요. 또 표결이 지연되면서 또 두 분 사이에 또 설전이 상당히 또 격화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무효표가 아마 한두 표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좀 더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현재 현장에서의 지금 취재 상황,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뭐 가부 이렇게 써야 하는데 이 글자를 흘려 쓰다 보면 그러니까 저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아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부짜다, 누가 봐도 가짜다 이렇게 동의가 돼야 하는데 이게 가짜인지 아니면 좀 다른 글자인지 뭐 지금 화면 저 크게 클로즈업하는 장면도 좀 나오는데 말이죠. 가짜인지 아니면 이게 가짜가 아닌지 이게 부자인지 아니면 부하고 비슷한 뭐 다른 글자인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 표의 유효표, 무효표 여부를 놓고서 지금 아까 김종혁 비대위원 한민수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이 표수가 대단히 여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는 대단히 정치적 의미가 큰 투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한 표 한 표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여야 개표위원들, 검표위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가령 이런 거겠죠. 뭐 어느 쪽에서는 이건 부표로 해야 한다. 또 어느 쪽에서는 아 이건 부표로 명확하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효표다. 이런 거 갖고 지금 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의미는 나름대로 만약에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무효표가 생각보다 많았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마 시청자분들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섭단체 두 분 원내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개표가 지연되다 보니까 김진표 의장이 여야 검표위원들 또 지도부 한 분씩 앞으로 좀 나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체포동의안 또 표결하면서 임명동의안 표결이라든가 이럴 때 이렇게 상황이 정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 같다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저희가 이미 오래전에 한 30분 전에이면 다 방송이 이 개표 결과 발표가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30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이 5번째 표결이란 말이에요. 21대 국회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 번 해봤던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효표가 나올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더구나 이번처럼 온 국민의 관심 시선이 집중돼서 297명 전원이 다 참석한 그런 투표 현장인데 글씨를 흘려 써서 못 알아보게 뭐 무효표가 되도록 글씨를 쓴다? 그거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글쎄 그게 의원의 그 속내가 복잡할 경우에는 예, 찬반에 그렇죠. 대한 명확한 이 생각 정리가 안 되면
또 그렇게 투표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좀. 그거는 이제 의도적인 예, 거죠. 예. 그건 의도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말 복잡한 마음, 심경을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말이죠. 지금 건폐위원들이 지금 위에다가 올려놓는 투표용지가 원내대표가 직접 나왔군요. 주호영 원내대표, 좀 전에 박홍근 국회의장이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두 분을 불렀고요. 자 원내대표가 정리해 달라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예. 이제 의원들 간의 이견이 너무 크면은 이제 원내대표들 두 분 불러서 이런 상황이니까 좀 이제 합의를 그런데 해라. 그런 거. 아까 책상 위에 올려놓는 투표용지의 개수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얼핏 봐도 거의 한 7장은 넘어갈 정도로 차례차례 그 기표용지를 위에다가 논란이 올려놓는 된 하는데 투표가 여러 장이라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가표, 부표 숫자를 카운팅을 하다 보면은 지금 논란되는 표가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또 이제 기자들도 추정을 하고 정치권에 추정할 것 같은데요. 좀 결과를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 표가 민주당에서 나온 어떤 무효표인지 아니면 뭐 국민의힘에서 나온 무효표인지 뭐 실제 뭐 무소속 의원들의 표인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도 이런 인준 무기명 투표 중에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간표 의원들까지 합의가 안 돼서 또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까지 원내대표들이죠. 두 분 이렇게 불러가지고 국회의장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영상은 마치 정지된 화면처럼 나왔었는데 사진 기자들이 저 부분은 아마 내일 조간신문이나 또 SNS, 인터넷에 일면에 나올 기사가 만한 때 사진이죠. 정말 김진표 의장이 뒷짐을 지고 저 토론회 현장을 지켜보고 있고 의장석에서 지금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마도 이 부자를 말이죠. 흘려서서 무자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보면 무라고 쓴 건지 부라고 쓴 건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투표용지가 적어도 일단 한 장은 있는 것 같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이게 가부 투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명확하게 부자가 아닌 만큼 이거는 무효표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현재로서는 분석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표라면 뭐 그렇게까지 저렇게까지 시간을 끌면서 얘기를 글쎄요. 분명히 이제 그 표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까 책상 위에 올려놓은 그 기표용지가 한 장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장이기 때문에 여러 장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다 충분히 설명을 듣고 두 사람이 결단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김진표 의장 참 이 상황 보면서 두 분도 다시 한번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얼마나 큰 정치적 무게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내일 또 여러분도 방송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곳 가서 또 지지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민수 대표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의원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정말 역사적 무게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합의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과연 저는 정말로 어떤 표길래 어떤 무효표에 표시를 했길래 저렇게까지 오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조금 더 의원들께서도 명확하게 소신 투표를 했다면 의견을 좀 더 밝히길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소연하는 듯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히려 지금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말이죠. 하고 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관점에서는 뭐 저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든 우리는 크게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 같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것이 부인지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우리의 의견, 검표 과정에 나왔던 민주당 검표위원들의 의견을 따라서
개표 결과 최종 발표해달라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관측이 됩니다. 그럼 뭐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절박하니까요. 예. 사실은 더 절박한 쪽에서 더 매달리는 거는 뭐 인지상정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그 규정과 질서를 어기거나 깨가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저 부분은 아까 국회 사무처 직원이 규정지까지 분명히 준 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무효표로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유효표로 한다 이런 부분을 따르면 되는데 지금 한 표 한 표에 대해서 여야 건표위원들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건표위원들 뒤에서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김진표 의장에게 또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건표위원들 가운데 좀 말하고 있는 의원들이 자, 저렇게 돼 있다라고 또 어느 의원이 좀 쓰고 있는 것 같네요. 무하고 부자가 북이나 복자처럼 보이게 지금 길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모여서 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한 의원이 그걸 써서 들어올렸던 거 시청자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글 글자는 무자고 그 옆에는 북처럼 보이게 무자가 아니라 이 무의 밑에 우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살짝 구부려 갖고 이게 무자인지 묵자인지 북자인지 헷갈리게 그렇게 기표가 돼 있다 아마 그런 신호를 또 보낸 것 같아요. 나중에 전체 가부표가 나오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무자 가운데 또 가운데 선을 하나 더 거서 그렇죠? 그런 유형의 투표용지들이 있다는 거겠죠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뭐 명확하게 보이지 않게 저건 어떤 의도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 논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진표 의장이 곧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시간이 상당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으로서도 끝까지 뭐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옆에 화면에 저 뒤에 의장석에 기대고 있는 사람이 박홍근 원내대표인지 그런 것 오른쪽 같은데요. 화면 맨 오른쪽 위에 상단에. 예, 누군가 지금 의장석에 예, 박홍근 원내대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진표 의장은 지금 올라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자리로 왔고요.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야의 원내대표 김진표 의장 사이의 저 협의가 오늘 개표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최종적인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보여준 거 보면 두 표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는 무자처럼 보이는 거, 하나는 이렇게 그 휘갈겨 써서 북자처럼 보이게 쓴 거. 그 두 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니면 뭐 다른 것들도 그 보여줬을 텐데 지금 아까 저 원내대표 앞에서 이렇게 보여준 그 종이에 써 있는 글자는 두 개의 형태의 글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두 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찬성 몇 표, 차는 별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 반대표가 몇 표인지 이 두 표나 그게 몇 표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반대표에 포함이 되는지 무효표에 포함이 되는지 이 논란이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부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가를 정확하게 가가 아닌 것처럼 쓰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분명히 부를 또 내리쓰고 한 거 보면 부를 쓰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썼거나 아니면 원래 필체가 그랬던 거나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가 몇 표냐 이거를 부표로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이제 무효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가부를 묻는 거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부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이제 국회의장께서 이게 원내대표들을 불렀으니까 뭔가 결정을 곧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진표 의장이 자신의 생각을 먼저 길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 협의가 끝나고 나면 곧 정리가 되고 아마도 박홍근 원내대표를 지금 뭔가 설득하고 있는 듯한 다른 두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화면상으로는 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여기에 동의하느냐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김진표 의장이 다시 한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자신의 자리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바로 옆자리고요. 얼굴들이 좀 보고 심각해 있습니다. 보이네요. 대부분 예. 옆에 있는 분들이. 뭐 환한 표정은 아니죠. 네, 밝은 어쨌든 표정은 아니네요. 예, 개표 결과 발표가 곧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이 무효표 여부에 대한 정리가 곧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개표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자 김진표 의장이 지금 길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옆에서 또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려갔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 검표위원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김진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했고 그러면 각 당의 원내대표가 또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생각을 밝히고 나면 곧 개표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반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검표위원들 주변에 서서 검표에 참여했던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의원이 지금 뒷모습만 보이고 있는데 혹시 한민수 대변인 보시기에 그래서 뒷모습만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 분이신지. 예. 그러니까 또 의견을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제 국회의장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우리 민주당 간표위원들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영주 부의장이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 옆에 가서 이재명 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보는 과정에서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정청래 최고위원도 똑같이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듯이 이 글자가 어떻게 나왔고 아 흘려 쓰는 게 나오네요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도 보면서 이 글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문제를 놓고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살짝 미소를 지으는 장면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무자의 우를 딱 좀 전에 저희가 본 예. 글자를 지금 계속 예. 김영주 의원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글자로 딱 명쾌하게 내려 써야 되는데 이거를 구부린 것 같아요. 글자를 쓰면서. 그러면 누군지는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저 부자를 쓴 국회의원의 속마음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뭐 명확하게 부다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알기 쉽게 부라고 쓰죠. 근데 굳이 저렇게 썼다고 한다면 평소에 필체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예, 현장 화면이 잠깐 끊김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